게 하나 또 터졌어요. 예. 사장 A님, 저는 지금 자다 깨다 합니다. 오늘만큼은 본방 사수를 향하여 이제 그림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이게 대충 어떻게 흘러온 문제인지. 자, 또 하나 터진 게 뭐냐? 관봉권 논란 재점화.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이게 11월 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매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서 서민민생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했는데 질질 끌다가 3년 동안 끌다가 이제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이게 보수 진영 쪽에는 여기 80벌이라고 나오는데 보수 진영 쪽에서 이제 사진을 다 분석을 했나봐. 예전에 박근혜 때 우리 진보 진영에서 박근혜 의상 사진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박근혜가 옷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그거를 잡아낸 적이 있죠. 그래서 보수 진영도 우리한테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옷을 몇 벌이나 샀는지를 사진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178벌이라고 그래요. 178벌. 178벌을 구매를 했대, 옷을. 참, 이것부터도 조금 이제, 뭐, 어느 돈으로 샀느냐를 떠나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옷을 그렇게 많이 샀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옷값이 대략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옷값으로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지출을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뭐 옷을 많이 산 게 뭐가 문제냐. 게다가 청와대에서는 당시에 당시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월급이 뭐 한 2억이 넘죠. 2억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5년 동안 옷값으로 4억을 쓴다? 이게 본인이 뭐 사비로 저는 지출을 했다고 그래도 이건 말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사비로 부담을 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자, 경찰은 문제의 옷값이 관봉권으로 지불된 사실은 확인을 했지만 해당 관봉권이 특활비라고 판단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다수의 의상 등 제작 판매 업체에 현금 등으로 결제를 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관봉권으로 결제한 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가 현금으로 옷값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옷이 우리가 뭐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혹은 무슨 뭐 저처럼 알리에서 옷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리에서 사면 이제 더더욱 현금으로 결제가 안 되지. 특정 디자이너에게 주로 옷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의 딸이 또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 이것도 좀 문제죠. 이것도 좀 따져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딸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 무려 80여 벌의 옷값, 이게 뭐 10만원 20만원 하는 게 아니에요. 관봉권을 가지고 결제를 할 정도였으면 액수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죠? 관봉권이면 5만원짜리 500만원 아니에요? 배현경님, 헉? 옷값이 4억? 근데 저것만 썼을까요? 또 있겠죠? 관봉권 한 묶음이 500만원, 100장 500만원 아닌가요? 제가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맞죠?
한 묶음이 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 뭐 건진 뭐 그거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관봉권을 가져가서 결제를 했다라는 건 5천만 원인가요? 관봉권이? 5천은 아닐 거야.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묶음, 관봉권 한 묶음이 500만 원일 거고, 예, 그게 이제 건진 집에서 5천만 원이 나왔다. 예,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고, 관봉권 한 묶음은, 예, 500일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관봉권으로 결제를 했다라는 건, 예, 했다라는 건 5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하는, 5천이에요? 500만 원이 아니고?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예.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 예. 그 5천이면 이거 더 웃기잖아. 5천만 원이에요? 그 5천을 가져가가지고 결제를 했다라는 거야? 500 한 묶음. 예. 5천은 아니겠지, 인간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분들이 그럼 더 많네. 예. 띠지가 500, 관봉권은, 5천. 열묶음이 비닐에 포장이 되는 거니까 5천만 원이다. 그렇네. 띠지가, 예. 야, 씨발. 저는 500만 원인 줄 알았어. 내 방송 준비 잘못했네. 그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을 가져가갖고 옷값을 결제를 했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 이 돈이 어디서 나왔건 간에, 예, 어디서 나왔건 간에 옷값을 5천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 현금으로 그렇게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세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니,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해. 내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이제 옷을 사요. 그럼 나중에 그 뭐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그냥 현금으로 쓰고 결제를 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말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5천만 원을 가지고 옷값 결제를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제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다가 그걸 현금으로 들고 가가지고 관봉권채 들고 가가지고 결제를 한다?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한국조폐공사를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출처를 확인했으나 관봉권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고객 요청에 따라 관봉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진술 등으로 보아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 그러니까 관봉권을 달라고 그러면 주긴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예, 은행 직원들이 이제 진술하기는 관봉권을 달라고 그러면 이제 준대.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뭐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관봉권 달라고 그러면 뭐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굳이 관봉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옷값 내가 내려가는데 비서관이 가가지고 야, 이거 관봉권으로 꼭 주세요. 저 관봉권 보고 싶어요. 관봉권으로 꼭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5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한다고 그래도 관봉권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 근데 지금 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관봉권을 굳이 달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서관이 가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관봉권을 굳이 달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것도 의문이 남는 거예요. 자, 무슨 의문이 남냐? 경찰은 수사를 어떻게 한 것인가라는 저는 의미점이 남는 게, 자, 은행에 가서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조폐공사에서 받아온 게 아니다. 즉 뭐 특활비나 공적 목적의 자금이 아니다. 라고 본다라면은 본인의 계좌에서 어디서 돈을 인출을 했냐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관봉권 주세요 해가지고 관봉권을 받아왔다라는데 그게 뭐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간에 그 관봉권은 어느 계좌에서 인출을 했냐고. 인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비로 지출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사비로 지출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김정숙 여사의 계좌건, 문재인 대통령의 계좌건, 그 계좌에서 현금을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즉 무슨 말씀이냐? 김정숙, 문재인의 계좌만 압수수색을 하면, 그래서 자, 관봉권 형태로 옷값을 지불한 날
현금을 같은 액수를 인출한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이 되면 조폐공사에서 준 건지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돈의 출처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일가의 계좌를 털어보면 그 계좌 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그 촛불행동에 시민들이 그 몇만 원, 10,000원, 20,000원 후원한 것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털었잖아요. 수만 명을 다 털었잖아. 그 문씨 일가가 몇 명이나 돼요. 그 문씨 일가 계좌를 다 털어보면 같은 날짜, 옷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날짜에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 관봉권이 어디서 온 건지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록이 있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했어, 은행에서. 그럼 맞는 거예요. 사비로 옷을 샀다. 그게 맞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 기록이 없어. 현금 인출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봉, 그나마 특활비를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 현금 5천원 어디서 가져온 거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만약에 줬다라든지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계좌 압수수색만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수사를 아예 안 하고 덮어버린 거죠, 이거는.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거 수사 자체를 안 했는데 다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럼 무혐의? 그래, 무혐의 처리하자 이렇게 검찰에서 사인을 할까요? 그 터무니없는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올려놓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경찰에서 직무유기한 게 맞다, 이거는. 수사를 덮으려고 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경찰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은폐 조작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건을. 당연히 이건 재수사 지시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재수사 지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빠들이 보안수사권 주자, 검찰에. 이것도 난리를 쳤잖아. 그죠? 문빠들이. 아니, 중수청, 공소청 이제 다 구분을 했고, 뭐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이제, 했는데, 그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주면 어떡하냐. 그 경찰이 사건을 덮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때 문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마치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가 검찰 개혁을 막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응?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경찰에서 덮으려고 한 거를 검찰에 아직 수사권이 남아있으니까 재수사를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닦아놓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제 볼 때는, 자, 정성호 장관한테 공소치하 요구하고, 서해 사건은 공소치하 요구해가지고 문재인 지키려고 하고, 자, 누굽니까, 저기. 김정숙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덮어버리고, 검찰이 손쓰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고, 말이 좋아 검찰 개혁이었지, 본질은 뭐였냐? 문씨 집안 살리기였던 거예요, 문씨 집안 살리기, 이게. 그러니까 그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야.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안 주면은 그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경찰은 우리가 또 어떻게 믿습니까?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공수청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청을 건드린 거잖아. 만든 거잖아. 그런데도 잘 견제가 안 되는데 지금 경찰에 다 몰빵을 해놓고 수사권을. 경찰은 어떻게 견제를 하냐고. 문재인 살리자고 사법개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야, 이게. 문재인 살리려고. 그렇게밖에 더 보입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자, 뭐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문재인 사건을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유예 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현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서 서울지검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요청을 한 거예요. 재수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랬는데 이게 그 전 영부인하고 연관된 사건인데 서울지검이 임의로 했을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정성호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의 비위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경찰선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걸 검찰이 재수사를 하라고 그런다. 이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하고 처리를 한다?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어떤 재가 혹은 뭐 동의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 장관은 야 이거 지금 문재인 그 부인이 김정숙이 무혐의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이걸 지금 검찰에 재수사를 내가 지시를 해야 돼. 내가 이거 재수사를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대통령실에 이걸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저는 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가 평론가로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뭐 대통령께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뭐 저는 평론가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당연히 이거는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민정수석실에. 이거 뭐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정리된 거네, 그죠? 왜? 왜? 정리된 거잖아요. 뭐 원칙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법대로.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수사관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추론을 해봐도 관봉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관봉권?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저 5천만 원 찾고 싶은데 관봉권으로 주세요. 그러면 줘요? 뭐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가지고 저 돈 좀 찾는데 저도 관봉권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한번 은행에 가보세요. 그 뭡니까 저기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돼 있으신 분들 한번 은행에 가서 한번 실험 좀 해봐. 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실험 못 해보고 들어가가지고 저 5천만 원 찾을 건데 관봉권으로 주세요. 관봉권 나 보고 싶다. 김건희만 관봉권 보냐? 나도 본다. 그리고 이 기사를 출력을 해서 가져가세요. 이 기사. 여기 보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행 직원들이 고객 요청에 따라 관복권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 경찰에서 이거 불송치 결정서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나도 관복권 줘라. 제발 좀 줘라 관복권. 왜 안 주냐? 고객이 요청하면 관복권 준다고 하지 않냐 지금.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뭐 영부인이었으니까 뭐 가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사하면 이게 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뭐 감을 확실히 잡았어요. 이거 안 털릴 수가 없는 거고 털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털릴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겠죠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면 뭐 또 검찰도 나설 것이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소한
법무부 장관의 동의와 재가를 거쳐서 진행되는 수사인데, 네, 그것도 전직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수사인데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 해야지, 시계. 그리고 간단해요, 이거는. 계좌 압수수색만 하면 거의 답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걸 경찰이 안 한 거지. 근데 이제 지들도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안 하겠습니까, 수사를? 수사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말 연초 아니에요, 이거 수사하면? 수사를 해봤더니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김정숙 대통령실 특활비로 옷을 80벌을 샀다. 금액은 4억이다. 혹은 5억이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문씨 집안은 패족이죠. 나는 이거 궁금하네. 이제 유튜버들이 뭐 저야 당연히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수사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 됐냐?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네, 문재인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방송을 하겠죠, 저는. 근데 문바 채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문바 채널들. 김어준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또 똥 싸고 뭉개기? 얘기 안 하기? 온 나라가 난리가 날 텐데? 김건희 옆에, 김정숙이 입실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김어준이 이거 똥 싸고 뭉갤 수 있을까요? 최욱은, 방송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조국, 이거 족바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정청래는 어떻게 할까?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나왔어요. 정치 탄압이라고. 예, 어젠가 입장을 발표했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이제 또 헛발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면은, 그럼 누가 탄압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탄압을 하는 거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탄압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 근데 어제,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치 탄압이라고 냈어. 황당한 거죠, 지금.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탄압하는 게 되는 거네? 예? 정청래 대표? 그럼 정청래 대표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랑 싸워야 되겠네. 김어준도 이재명 정부랑 싸워야 되겠네, 이제. 정성호 장관하고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겠네요, 그죠? 정성호 장관이 정치 탄압하는 거잖아. 응?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 제가 깨달은 바예요. 예. 한번 큰 폭풍우가 몰아칠 거다. 폭풍우가 크게 몰아치겠죠, 여러분? 자, 그 중심에, 저는 굳건히 서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친문 세력들, 이렇게 한심한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만, 이게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편은 로맨스고 상대편은 불륜이 돼서는 안 돼요. 공정해야 됩니다. 윤석열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요. 문재인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김건희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김정숙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과연 정청래는 이 폭풍우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정청래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